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사실상 매도가 불가해요. 양도인이 매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 수요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도시정비법 적용에 관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어요. 이는 2025년 10월 16일자로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많은 문의가 있는 현실입니다. 더해서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일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다주택자여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투기가일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도, 양수, 제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39조 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수에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가일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73조를 준용해서 현금 청산을 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39조 3항의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투기가일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인이 일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른 유튜브 촬영한 거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상세하게 써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사실상 매도가 불가해요. 양도인이 매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 수요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원하더라도 재건축에서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나왔다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물권자 처분행위에 따른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물권자란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다물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독립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개별적으로 분양 신청 및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도시정비법 39조 1항 하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나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됩니다. 자, 사실상 매도 불가의 상황이 펼쳐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가 소유 물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요인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다물권자는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중 규제의 구조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기가일지구 내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정비법 39조 2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물권자 처분행위 논점이 있죠.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까지 검토될 필요성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적 보완 논의 필요성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현행 법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와 양도 제한의 충돌에 관해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매도를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도시정비법상 양도 양수 제한으로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가 공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물권자 처분행위 규정의 경지성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외 사유의 협소성이 있어요. 현행 도시정비법 39조 2항 단서 예외 사유는 주로 이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당하게 매도하려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게 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예외 사유 확대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는 입법자들께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한 접근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입법의 불빛 속에서도 살아남는 경험과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